안녕하세요, 알파TV입니다. 오늘은 도플갱어 현상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방학 후에 영상을 많이 올린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좀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. 이 글도 8월 10일에 작성을 해놓고 이제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먼저 본 영상은 그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이신 김순재 박사님의 논문인데 쥐 둔갑설화에 나타난 도플갱어 요소와 민족적 세계관이라는 논문을 참조했습니다. 제가 이 논문 전체를 인용한 건 아니라도 이 논문 자체가 도플갱어 현상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요약을 잘 해주셨고 정신분석적인 관점과 신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논문인 것 같아서 인용을 했습니다. 이 중간중간 제 경험담도 들어가 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도플갱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때 미스테리 이야기들을 들을 때 TV에서나 책들에서 한때 자주 접할 수 있었던 단어입니다. 저도 어릴 때 이 서프라이즈라는 TV에서 도플갱어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말 흥미롭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도플갱어는 이 독일어인데 독일어로 도플은 영어에서 더블입니다. 즉 둘이라는 뜻이고 갱어는 워커 그러니까 걷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즉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같이 걷는 사람 또는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도플갱어는 나의 분신이자 복제인간 같은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나 이외에도 하나 더 이상 존재한다라는 개념을 말합니다. 이 김순재 교수님의 논문 173페이지를 보시면 소설가인 괴테의 자서전에 이 괴테가 실제로 자신의 도플갱어를 경험한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. 이 인용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. 거기서 인도로 말을 타고 드루젠하임으로 갔는데 그때 이상한 예감이 엄습했다. 같은 길을 내 쪽을 향해서 말을 타고 오는 나 자신을 육안이 아닌 심안으로 보았던 것이다. 더구나 이제까지 입어본 적이 없었던 약간의 금빛이 섞인 청회색 옷을 입고 있었다. 나는 꿈을 흔들어 깨워버리자 그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지만 8년 후에 이 꿈에서 보았던 옷을 우연히 입고 프리데리케를 또 다시 방문하기 위해 이 길을 통과한 일은 신기한 일이었다. 하여간 이 신기한 환영은 이별의 순간에도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주었다.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. 괴테가 8년 전에 본 도플갱어의 모습과 똑같은 옷을 8년 후에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. 김 교수님은 이렇게 도플갱어는 자신의 과거 또는 미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논문에서 강조합니다. 이게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일까요? 제 생각에는 좀 더 경험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도플갱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두 가지 관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정신분석에서 도플갱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? 도플갱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부인했거나 또는 억압한 나의 자아, 즉 나 자신의 모습일 겁니다. 윌프레드 비온이라는 정신분석 학자는 이것을 상상적 쌍둥이라는 개념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. 물론 조금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. 신화에서 보자면 엔키두와 길가메시, 토르와 로키, 콩쥐와 팥쥐 등등 그러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. 이러한 정신분석적인 도플갱어는 실제의 모습은 나 자신과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콩쥐와 팥쥐의 이미지는 동화 속에서 많이 다르잖아요. 또 토르와 로키도 그렇고.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한 측면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콩쥐가 착한 역할이 되기 위해서는 팥쥐가 나쁜 역할을 해줘야 팥쥐는 콩쥐 안에서 배제된 콩쥐의 나쁜 측면들을 결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. 즉 콩쥐의 억압된 혹은 부인된 이 무의식이 팥쥐라는 인물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정신분석적으로 도플갱어라는 개념은 원래는 나의 한 부분인 것이나 내가 연약한 이 심리 상태로 인해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을 때 자아가 약해서
부인되고 배제된 나의 인격의 한 측면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도플갱어 또는 쌍둥이와도 같은 이러한 인물들을 배제하고 처단하고 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또 통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. 이런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도플갱어의 예는 누군가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 마치 나도 저런 면이 있는데 하는 어떤 반성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. 가깝게는 유전적으로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이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나 또 예전에는 꼴보기 싫게만 했던 이런 어떤 친구나 친동생의 모습에서도 나도 저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서 심리적으로 이 도플갱어 현상이 나타납니다. 우리가 꼭 눈에 보여야만 도플갱어가 아니거든요. 물론 그게 너무 이 셀프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요구된다면 실제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. 이 시각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잃어버린 나를 찾았을 때 그 느낌이 일어난다면 이거 도플갱어인데 하는 느낌이 일어난다면 어떤 우리가 정신적인 도플갱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나 또는 불교에서 참회나 어떤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통찰의 효과가 나타나고 나의 자아는 더욱 성숙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. 물론 그러한 발견 이후에도 또 개인적인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겠죠. 두 번째 이야기는 제게는 더 흥미로운데 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도플갱어를 또 좀 더 다르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그림자나 동시성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. 도플갱어는 분명히 정신분석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억압된 한 측면일 수 있고 또 융의 이론으로 봤을 때도 그림자 또는 컴플렉스임이 분명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리버리한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이 굉장히 답답하고 싫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절대 어리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. 또는 그런 사람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경험이 있거나 내가 어린 시절에 어리버리해서 혼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신분석적인 이 현상계적인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동시성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동시성은 미래, 현재, 과거라는 이 여러 차원들이 한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. 사실 미래, 현재, 과거는 지금, 현재, 여기라는 점에서만 존재합니다. 점에서만 존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. 마치 빅뱅이 한 점에서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태들은 한 지점에 중첩된 상태로 존재합니다. 이게 원래의 상태입니다. 융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플갱어는 더욱 신비로운 개념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도플갱어와도 같은 인물들이 눈에 직접 보이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는 환각을 겪기도 하기 때문입니다. 때로는 많은 사례들에서처럼 나 아까 너 거기서 봤는데 집에 있던 거였어? 이렇게 하는 것처럼 타인에게서 들려오는 도플갱어 현상들도 다 이런 사례들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간략하게 제 예를 들어볼게요. 누구나 그렇겠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만하면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조금의 자신감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. 제가 원래 체형이 굉장히 마른 사람이었는데 또 나이도 들고 공부도 하다 보니 활동량이 부족해서 그 몸무게가 한 10kg 이상 쪘던 적이 있었습니다. 저는 그래도 이만하면 날씬한 편이겠지 이런 생각들을 거울을 볼 때마다 가끔씩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제 모습을 부인해 왔던 거죠.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우연히 타인이 찍은 제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살이 찌고 둔해 보이는 모습이 좀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. 이게 나라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.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나 자신의 사진을 볼 때 이상하다,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저는 이런 거를 좀 부인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진에서 봤던 저의 모습, 제가 싫어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사람들이 제 앞에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저는 살면서 저 사람 나 같은데 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는 거예요. 마치 제 나이 또래 어떤 사람이 제 앞에 걸어가고 있을 때
그 뒷모습이나 옆모습을 봤을 때 또는 헤어스타일을 봤을 때 심지어 저건 안 돼 라고 할 만한 사람까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옷을 입는 스타일, 헤어스타일, 심지어 동영상에서 본 걷는 나의 자세까지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반복해서 몇 번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때서야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를 해서 체중도 조절을 하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강의 어떤 수치들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하고 눈치를 챘습니다. 나의 현재의 모습이 도플갱어를 통해서 반복해서 저에게 제시되고 있구나. 또는 어떤 존재가 혹은 신이 혹은 셀프가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경고하고 있구나.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. 비단 살찐 외모의 외관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 내면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또 직관적으로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, 그러니까 건강상으로든 아니면 내면적으로든 많은 성숙과 발전이 있었습니다. 또 요즘은 다시 그런 도플갱어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.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측면들은 도플갱어 현상으로서, 동시성으로서 셀프의 입장에서는 등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. 앞서서 말한 괴테의 도플갱어의 경험에 대한 이 김순재 박사님의 말대로 도플갱어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고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. 제 사례에서는 현재의 모습을 제시하는 도플갱어가 등장했다고 할 수 있겠죠. 이 도플갱어 현상은 동시성의 원리로 우리 앞에 제시됩니다. 즉, 이 셀프가 혹은 신이 이 미래를 대비하거나 과거를 반성하거나 또는 현재를 수용하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우리 앞에 제시됩니다. 누가 그것을 제시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저는 이 알 수 없는 존재를 신 또는 참나 또는 융의 용어로는 셀프라고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이 도플갱어라는 신비로운 현상은 원래 나의 한 측면이고 심지어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내가 나의 한 측면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신 또는 셀프에게 굉장한 장애물이고 이건 배신입니다. 그래서 신은 동시성을 통해서 그것들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계속해서 내 앞에 도플갱어 또는 동시성과 같은 형태로 제시를 합니다. 이거를 눈치채느냐 마느냐 그리고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우리 개인의 문제인 것입니다.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부인과 분열이라는 방어를 계속 사용하게 될 거고 더욱 병리적이게 될 것입니다. 만약 이것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인다면 나는 더욱 성숙하고 좀 더 나다운 길, 또 신의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흔히 하는 속담인 이 도플갱어를 보면 죽는다 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? 답은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. 도플갱어를 보면 죽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부정적인 의미로 보자면 도플갱어라는 자기 자신의 한 측면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와야 된다는 의미로서 이 도플갱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. 하지만 더욱 깊이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. 도플갱어를 마주하면 내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죽음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마주하면서 영원히 사라질 건지 혹은 기존에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날 것인지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자아의 강도가 얼마나 튼튼하고 또 얼마나 깊은 층위에서 사고를 하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은 이 도플갱어와 마주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? 혹은 또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? 괴테처럼 미래에 하나의 단서를 얻고 또 미래를 대비하거나 또 저의 예처럼 현재를 수용하거나 또는 과거를 반성한다는 의미로서 활용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? 도플갱어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물론 그것이 매우 촉박하고 극에 달했을 때 그때는 이미 완전히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직접적으로 제시되거나 좀 파국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어요.
왜냐하면 급하기 때문이죠. 어떤 환각이라든지 사건, 심각한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전에 미리 눈치를 채고 조금씩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들을 마련하는 게 좋겠죠. 그래서 보통의 상황에서 내 앞에 어떤 사소한 물건들 그리고 또 인물들을 통해서 제시될 수 있으니 때로는 우리가 주의 깊게 그런 것들을 잔잔한 마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시공간은 없는 거거든요. 다른 말로 하면 이 한 점에, 지금이라는 한 점에 응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동시성은 늘상 일어나고 있어요. 지금 이 순간에. 다만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는 거죠. 왜냐하면 육체라는 한계로 인해서, 그리고 또 인간이라는 한계로 인해서 무한성을 다 포착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. 불교에서 말한 그 연기법이라는 게 일종의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 연기법은 사실 모든 것은 동시성이다 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쩌면 그 무한의 동시성들, 무한의 연기법을 다 잡아낸다면 우리는 신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고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필요한 또 중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이 선택된 사실들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동시성의 형태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또 어떤 도플갱어 또는 동시성 경험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저는 이 동시성이 최근에 직관적으로 그냥 드는 생각인데, 이 점이라는 개념과, 수학에서 점이라는 개념과 동시성과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라는 것과 사랑과 믿음과 셀프,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지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 댓글로 좋은 의견, 힌트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